여기 두 외국인이 세계 최대 영화 시상식 오스카상의 수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Oh my god, best director. I really think that Sam Mendes is like a super He has this in the bag. predictable win here, but Bong Joon-ho wins. Oh my god, though. 이윽고 수상작이 발표되는데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수상하자 마치 명예 한국인이 된 것 마냥 외국인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내지릅니다. 이들은 왜 자신의 일처럼 봉준호 감독의 수상에 환호했을까요? For the first time, the best movie of the year was rewarded in Parasite. 사실 오스카는 말 그대로 하늘이 허락해야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세계적으로 걸출한 감독들도 한 번도 수상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받기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불가능했는데요. 아카데미의 최고상으로 꼽히는 작품상은 기생충 이전에는 비영어권 작품이 수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가능성을 뚫고 봉준호 감독이 무려 오스카 4관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자 외국인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것입니다. Oh my God. I have never felt so fulfilled and proud of this industry. Well done, voters. You did the brilliant thing. 기생충뿐만 아니라 수많은 한국 콘텐츠들이 세계 시장에서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시청시간 1위를 하는 등 엄청난 성과를 거뒀고 K-팝의 해외에서의 위상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은 왜 한류가 세계를 제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한국 정부의 K-문화 정책 덕분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세계의 흐름과 절묘히 맞아떨어진 운의 산물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들과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한 특색 덕분에 한국 문화가 세계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한국인은 해악의 민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할해, 희롱할 학으로 구성된 한자어 해악은 서로 어울려 희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바로 이 해악이라는 한국인의 특색이 한류가 세계를 정복한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해악은 누군가를 조롱하기보다는 인간에 대한 긍정을 전제로 하여 선의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 서양에선 한국인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유머 코드가 있는데요. 바로 sarcasm, 한국어로 직역하면 풍자 혹은 비꼬기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유머는 대부분 이 sarcasm에 기반하는데요. Hey Penny, how was work? Great. I hope I'm a waitress at the Cheesecake Factory for my whole life. Was that sarcasm? No. 대표적으로 서구권 방송을 보면 이런 손 제스처를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따옴표를 뜻하는 것으로 해당 제스처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비꼬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 사용하죠. 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처음 방문할 때 아니 얘가 이걸 비꼬아서 말하는 건가? 진심으로 말하는 건가? 헷갈리는 이유도 바로 이 sarcasm 문화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언가를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말하는 것에 익숙한데 이들은 빙빙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한국의 해악과 이 sarcasm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악에서는 어떠한 도덕적 우위에서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가끔은 자기 비하도 서슴지 않으며 함께 웃는 것에 집중합니다. 반면 sarcasm은 화자가 조금 더 우위에 서서 누군가를 조롱하는 행위에 가깝죠.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걸 꼽아보라고 하면 누가 누군가를 가르치려 하는 그러한 교조적인 말투를 제일 싫어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 거만하기보다는 겸손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물론 한국인들도 누군가를 비꼬는 풍자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보다는 낮은 위치에서 함께 어울려 웃을 수 있는 유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해학적 면모는 앞서 언급한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세계적 인기를 끈 콘텐츠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의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우리와 별다를 것 없는 서민, 너무 착하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같이 한국 영화들은 주인공이 항상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 누구보다 우위에 서서 사람들을 조롱하기보다는 나도 바보고 너도 바보다라는 식의 자조적 유머가 많습니다. 반면 다수의 외국 영화들은 항상 굿가이가 주인공이고 이들이 배드가이를 처단하는 선과 악의 구도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한국의 영화들은 사실 외국인들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할리우드가 만들어낸 공식인 굿가이, 배드가이 구도에 익숙해진 이들은 누가 누구를 교화한다는 식의 시나리오에 익숙해져 있는데 딱히 착한 놈도 나쁜 놈도 없는 한국의 스토리텔링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하지만 최근 서구권에선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는 식의 내러티브에 지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political correctness, 즉 정치적 올바름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죠. 특히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사람들을 나눠 싸움을 붙이는 정체성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많이 관찰됩니다.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큰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한국의 해악이 담긴 콘텐츠들은 서양인들에게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낮고 겸손한 위치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긍정의 유머가 누구보다 필요했을 테니까요.